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메디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게 강하진 못합니다. 코롱 티슈진, 생명과학 거의 급락이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도 약합니다. 근데 장 초반부터 강했던 쪽이 이 메디포스트였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 기준 사상 최대, 그리고 이익도 흑자 전환 성공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37,100원대, 다소 조금은 아쉬운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기록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동원 F&B를 볼까요? 이 종목도 실적에 조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참치캔, 유제품, 생수, 이 제품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요즘에 동원 F&B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미 소스 이쪽이라고 하네요. 판매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 전해집니다. 주가는 3%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주 가운데 이 종목을 이 시간에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여러 번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종목 보자라고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와, 진짜 상승세가 그치질 않네요. 오늘도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2달 사이에 80% 정도 주가가 뛰어 올랐는데요. 관련한 사업이 이제 더 커진다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FA 반도체 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2,880원이고요. 경협주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와, 상승 반전한 종목들이 보이네요. 연휴 동안 북한이 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지없이 오늘 급락하겠구나 했었고, 장 초반 진짜 많이 밀려나는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많이 만회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승 반전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앞으로의 이 경협주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던 말던 상관없이 계속해서 최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오늘은 1% 가까운 상승, 그리고 8거래일 연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출, 이익 부분의 성장세 지속될 것이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잖아요. 67,400원 기록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통신주 볼까요?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 5G 관련주라고 해서 5G 통신 장비주들을 잘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주들은 그동안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KT, LGU+, SK텔레콤 1분기 실적 나름 선방했다라는 얘기 들리고요. 무엇보다 IPTV에서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 하반기부터는 5G라는 키워드 속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진짜 그러할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분기 실적 좋지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일 뿐이고 서서히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스물스물 들려옵니다. 보통 이 주 고객사, 북미 주 고객사들의 모바일 신제품이 9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렇다면 4, 5월쯤부터 이 신제품 출시를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PH가 이 매출이 이 기간대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올해도 그럴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7%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H 먼저 볼게요. 시장 대비 진짜 강하네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서두에 아까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수라든지 주가가 상승할 때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호재죠. 이런 부분에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 좋았던 상황이라든지 안 좋았던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이 저희가 되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BH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쁘지 않다.
이제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연결 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BH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BH가 조금 LG이노텍과 비슷한 연으로 상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2분기 흑자한자 낼 것이다, 3분기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사도 참고를 했지만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2분기 괜찮아질 것이다, 3분기에는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똑같은 연결고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뭐 좋다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나쁘지 않다는 그런 관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얘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 박스권을 말씀드렸어요. 네. 16,500원에서 요 28,000원 부분까지요. 어. 박스권을 말씀드렸는데 요 관점에서 제가 볼 땐 BH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충분히 좀 승산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한 종목들은 덮어놓고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거래량이 과거 3월 22일 거래량보다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전고점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전에 3월 20일 고점이었던 이 21,500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본다라면은 이 오늘 상승 이후에 상승 눌림목만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추가적으로 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일단은 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는 다 노출이 됐어요. 일단 북미양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3분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은 실적을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은 충분히 방금 말씀드린 16,500원과 3만 원 사이에 어떤 박스권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좋아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흐름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박스권 상당 부분이 3만 원이라고 네. 말씀 주셨던 좀 가요? 전에 28,000원이나 말씀드렸는데 3만 원 다시 수정할게요. 살짝 올려봅니다. BH. 예, 그만큼 상승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이해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네. 이고요. 예, 좋습니다. BH 봤고요. 이번에는 이 종목들도 이 네. 섹터도 오랜만에 봐요. 통신주. 한동안은 5G 통신 장비, 뭐 기지국, 안테나 다 좋아도 네. 통신 3사는 좀 더딜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제 뒤늦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반도체 쪽이라든지 IT 쪽 보게 되면은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부품주가 먼저 가잖아요. 네. 부품주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판매 증가, 매출 연결, 실적 이런 부분에서 뒤늦게 움직여요. 근데 SK텔콤 포함을 하는 통신주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5G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입자.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최근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안주 성격으로서 5G는 조금 핑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5G 가입자 그리고 기지국 설비율이었던 설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 같은 통신 장비 업체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G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통신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탑픽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탑픽주를 저는 LGU 플러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3G에서 4G-LTE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 SK텔레콤보다는 LGU 플러스가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 LGU 플러스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치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LGU 플러스가 5G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조금 SK텔레콤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LGU 플러스를 다시 한번 탑픽주로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5G 모멘텀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좀 시장의 대안주로서 5G는 핑계가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금. 요금.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5G 요금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전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요금제가 더 비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수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LGU 플러스가 실적이 2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G 요금제가 4G LTE 요금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이 요금제가 조금 이 요금을 하는 모멘텀이 좀 더 생기지 않게 된다라면은 물론 상승적으로 가겠지만은 이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제로 인한 어떤 매출 증가폭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그 5G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보고 그리고 대안주 성격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저는 가격대를 뭐 반등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16,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짧은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좋아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주 가운데선 LG U 플러스이고 네, LG U 플러스 탑픽. 그럼 LG U 플러스하고 다 통신 장비 5G 관련주들 다 묶어놓고 네네. 본다면 이의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력- 상승 탄력도가 붙은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이곳입니까? 그거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변동성 큰 걸 좋아하세요? 안전한 걸 좋아하세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전한 걸 좋아하신다라면은 LG U 플러스 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변동성 쪽으로 본다라면은 네. 엘스테크라든지 솔리드 장비 쪽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건 뭐 장비도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네네.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 기준 맞죠? 구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네. 투자 성향은 개개인별로 모두가 다르니까요. 네. 현명하게 나의 성향은 어떤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사실 좀 공격적인 게 좋긴 해요. 그러면 솔리드. 좋습니다. 예, 다음은 아프리카 TV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와, 이거 계속 가죠. 진짜 계속 가요. 뭐 별풍선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올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 속에 뭐 매번 올라가요. 그래서 따라 붙나요, 이 종목도? 그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TV 한번 했었던 기억 나세요? 그때는 제가 저 의견을 드렸어요. 언제적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전고점 거의 돌파하는 시기 한 55,000원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3월 말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조화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신세계 인터라는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서 네. 별풍선이 그 매출이 생각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가 형성이 됐고 그 모양을 제가 신세계 인터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라는 종목도 한번 차트를 간단히 좀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예측을 한 게 더 좋겠지만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도 비디비치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 증가로 인했고 실적 모멘텀에서 전고점 돌파가 되기 위해서 상승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주춤해요. 물론 실적 모멘텀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를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신세계 인터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모멘텀도 비슷하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고점이 돌파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기술적으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적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실적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선반영됐을까, 이제는 조금 선반영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만은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을 좀 가지듯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어떤 상승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3월달 같은 경우는 좋아요 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빠요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는 신규 진입보다는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팀장님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한 듯 주가는 또 하락으로 돌아서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네.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좀 강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빠요. 의견. 뭐 대신 이제 실적은 좋으니까 어느 정도 눌림 나오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겠죠. 네네. 추후에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네. 이번엔 경협주 가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요. 조정이 상당 부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젠가는 이게 또 이슈가 될 것이기 네네. 때문에 좀 포트에 어느 정도는 담아두자라는 얘기들을 네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담 서늘한 뉴스가 막 나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싶습니다. 경협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조금 다른 분들과 연결이 좀 많이 틀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2008년 4월 달에 그때 신남북경협자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존의 개성공단이란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제외를 하고 철도라든지 가스관이란지 비료전지 인프라 많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그때 당시에 조금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 분위기까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북개업주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이딩 측면에서 수익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해먹을 만큼 많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미 해먹을 만큼 많이 해먹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저는 남북 기업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기업주는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단발성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북 기업주를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극적인 반전,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만큼 극적인 반전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큰 것. 예, 네. 큰 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남북 기업체의 모멘텀이 작년 4월달에 이미 다 소진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뭐 의견은 예상이 될 겁니다. 나빠요. 나빠요. 예. 뭐 호재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팀장님 생각은 그건 나의 것이 아닌 것. 나의 성향이랑 맞지는 않다. 뭐 이런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기업체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작년 2018년 4월달에 너무 많이 시세가 분출이 됐어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무슨 금강산 관계 얘기 나왔지만은 추세대로 못 가잖아요. 단발성 끝나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작년 4월달에 다 해먹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네.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제 왕년에 잘 나갔었던 종목들 늘 이제 뒷북을 네. 치면서 그때 내가 이걸로 수익을 보지 못했던 게 지금 기회가 왔나 네네.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팀장님의 의견도 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아야 될 텐데 네. 어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아까 통신주에서는 안전한 걸 말씀드렸지만은 LGO 플러스. 그죠. 하지만은 이제 네. BH. 아 그래요? 의외의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노맥트리 같은 경우에도 네.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 그 장세가 특징이 그래요. 갔던 것들이 좀 강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갔던 것들이 강하게 간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탑픽 주는 BH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살짝 올려서 네네. 3만 원 선까지 내다보는 BH 한번 흐름 추적해 보도록 하죠.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